안녕하십니까. 자, 경비업법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T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바로 진도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 경비업법은 그게 이제 법을 갖다 때 이제 편장절이 되는데 8개의 장 31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1조 1항 2항 이렇게 했지만 31개 조문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27문제 정도의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40문항 중에서. 그래서 이 조문을 각각 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모든 조문이 시험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 강의에서는 시험화될 수 있지만 80%를 확보한다고 일단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용어들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순환에서 다마치려고 하지 말고 전체는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숲을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나무를 정리해야지, 나무부터 보시게 되면은 뭐야, 또 계속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을 구별해서 정리해 놓고, 암기할 것도 지금 암기할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암기할 것으로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실 때 복습하시면서, 강의 듣고 복습하시면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외워도 바로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외우면, 그래서 지금 외울 것과 나중에 외울 것은 한 5대5 분량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해할 부분은 바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 개념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정해놓겠죠. 그렇죠? 암기해야 될 것은 뭡니까?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에서 중요한 뭐 언어, 그렇죠? 의미, 그렇죠? 개념에서 단어의 용어에서 세부적, 용어의 세부적인 것들, 용어의 내용들, 용어의 내용들 중에서 뭐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칙 1번. 자, 우리가 31개 조문에서 1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를 갖다가 정함으로써는 규제한 겁니다. 그래서 육발관이죠. 육성, 경비업을 육성하고 발전하고 관리, 체계적 관리. 그래서 발전. 그래서 육발관입니다. 그래서 1조에 들어가는 것은 경비업에 대한 목적에서, 경비업을 만들면서 목적이 육발관, 그렇죠? 육성, 발전, 관리에 대해서 필요하다서 뭐야? 그렇죠.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 경비업의 건전한, 그렇죠? 건전한 운영, 그렇죠. 육발관 건유죠. 그래서 육성, 발전,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하고, 그 목적은 뭐야? 건전한, 그렇죠. 예. 운영에 이바지함을 한다. 그렇죠. 예. 건전한 운영, 건유죠.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험에 출제해서 지문으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조 보통 답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지문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경비업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이란 경비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경비를 위한 시설이나 장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파트 경비를 한다든지 장소를 그 대상을 한다. 경비업에는 물건의 도난, 화재 및 혼잡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도 포함되며 경비 수요자의 도급 계약에 한 사적 경비 업무를 말한다. 그래서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것이고, 그렇죠? 도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급 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죠? 경비 좀 해주세요. 경비 좀 해주라. 그렇죠? 해주세요. 해달라라고 해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경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경비를 줄 테니까 경비를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적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사적인 계약을 맺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뭐야? 도급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도급에 해당하는. 그래서 민법상 가끔 위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도급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급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비업법의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비업이라고 되어 있죠. 경비업. 그다음에 보통 이제 경비업, 그렇죠. 뭐 경비 지도사,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기계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를 전부터 일부를 도급받아 이렇게 되죠. 도급을 받는다 그랬죠. 도급을 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업에는 뭐야? 시, 신, 특, 그렇죠? 호, 송입니다. 그렇죠? 예. 시신, 특, 호송 순서로 해서 시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업무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 그다음에 뭐 신변 보호 업무,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 그렇죠? 예. 호송, 그렇죠? 특성 호송 경비 업무, 그다음에 뭡니까? 기계 경비 업무, 그렇죠? 기계 경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것이죠. 자, 시설 경비 업무부터 보겠습니다. 시설.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경비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설 경비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시설 경비 업무죠.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시설 및 장소에서 시설 경비는 장소에서 하는 거죠. 장소에서 도난 및 화재 및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임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하고 임무가 있죠. 대상은 어떤 거죠? 대상은 뭡니까? 시설 및 장소가 되겠죠. 그렇죠? 시설 및 장소. 경비를 필요한 시설 및 장소고 임무는 뭡니까? 도난, 화재, 혼잡을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그렇죠? 도난, 화재,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혼잡 등을 막는 거죠.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그렇다. 그렇죠? 예. 대상은 뭐예요? 시설 및 장소고 그다음에 도난, 화재, 혼잡을 막는 거죠. 됐어요. 방지하는. 자, 그다음 호송 경비 업무라고 되어 있죠. 2번 호송 경비 업무. 자, 호송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상품 그밖에 물건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호송은 뭐예요?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죠. 물건.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가죠? 도난, 화재는 들어가는데 뭐예요? 혼잡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혼잡이. 대상이 뭡니까? 그렇죠. 예, 물건이다라는 거죠. 물건. 네, 물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TM기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ATM기 같은데 현금이 쌓이면은 돈이 쌓이면은 뭐 운반해서 또 넣어야 되고 또 돈이 부족하면 가서 ATM기에다 현금을 넣어야 됐을 때 이 현금 호송 차량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현금 호송. 돈이에요, 돈. 예, 현금. 네. 그래서 현금 호송 차량 이렇게 가시면 편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호송 경비에서 호송비 통지라고 되어 있죠. 경비업자가 호송 경비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 협조를 얻게 될 때는 현금 등 운반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A에서 B 지역으로 운반하겠죠. 그렇죠? A 지역을 B 지역을 할 때 A 지역이 출발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도착지가 되는데 항상 기준이 이 출발지를 기준한다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출발지를 기준한다. 자, 그랬을 때 현금들 운반할 때 출발 전일까지 한치 출발 일까지입니까? 출발 전일까지입니까? 출발 뭐예요? 전일까지. 그래서 전일까지 경찰서장에게 호송 경비 출발지의 경찰서장 그렇죠?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뭐한다? 호송 경비 통지서를 제출해야 된다. 즉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도착지가 되지 않고 뭐예요? 출발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자, 신변보호 업무라고 되어 있죠. 신변보호 업무. 자, 신변보호입니다. 그렇죠? 신변보호 업무는 보디가드를 얘기하는 거죠. 보디가드. 그렇죠? 네, 보디가드를 얘기합니다. 자, 신변보호 업무. 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그렇죠? 예.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생신날 죽으면 안 되겠죠. 생명과 신체. 생신날. 태어난 날이죠. 태어났으면 죽으면 안 되고 생신날, 생명의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발한다. 그렇죠? 예.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 요청이라고 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사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이라는 위험을 발생해서 신변보험을 담당하는 경비원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선 행사 개최 전에 그죠?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대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를 실시했을 때는 행사 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죠? 전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뭐 할 수 있어요?
경비를 실시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행사 개최일 전에 그렇죠? 누가 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 24시간 그렇죠? 그렇죠? 24시간 전에 뭡니까?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통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혼잡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콘서트나 이런 것들 가면 혼잡하잖아요. 그러면 사설 보디가드로 안 되면 경찰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길거리 행사라든지 콘서트 그렇죠. 뭐 길거리 행사나 게릴라 데이트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연예관 중계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길거리 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경비 업무라고 되어 있죠. 기계 경비 업무. 기계 경비 업무 보겠습니다. 경비 대상 시설에서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래서 대상 시설 외에서 뭐가 필요해야 돼요? 관제 시설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 관제 시설이 포인트가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신변 보디가드는 그렇고, 야 시설은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 호송은 뭐야? 현금 호송. 그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변 보호는 보디가드, 기계 경비 업무는 세콤 같은 거 여러분 예를 들면 S1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관제 시설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금은방이 3개가 있다. 그렇죠. 금은방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D, E, F 이렇게 금은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앙에 관제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삑삑삑삑 울리면은 이제 뭐야? 출장소라는 데가 있죠. 출장소에서 바로 이 삑삑삑삑 올라가면 출장소에다 출동하라고 이제 바로 연락이 가면 출장소가 여기 3개를 커버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뭐야? 2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둑이 들었다 금은방에 그랬으면 바로 이쪽에 감지가 돼서 관제시설에 연락이 가면 출장소에다 연락하면 출장소 가고, 그래서 여기 출장소 뭐야? X라는 데가 있고, 그렇죠? 갑의 출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을이라는 출장소가 관할에 담당하는 게 있겠죠. 출장소가 있으면 여기서도 이제 삑삑삑 올라오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25분 만에 출동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관제 시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25분 만에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관제 시설에서 너무 멀 수가 있으니까 출장소가 여기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돼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CCTV도 있어야 되고 뭐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삑 소리가 울려야 되겠죠. 네. 차이점이 뭐냐면 같은 시설 경비랑 유사한데 시설에 붙어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특수 경비 업무죠. 예, 특수 업무. 그래서 특수 업무 공항, 항공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죠. 특수 경비 업무는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게 들어가죠. 공항이라든지 이런데, 그렇죠. 예, 일종의 처우 경찰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성이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수경비 업무, 공항, 항공기를 포함해서 공항, 대통령이 정한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뭐라고 한다? 특수경비 업무라고 하죠. 네, 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죠.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등의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이 그렇죠? 들어가죠. 국가정보원장. 일단 국가정보원장의 밑줄을 그시고요. 이 국가정보원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국가보안 목표시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을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서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위원장 및 국가정보원장 협의해서 지정한 시설.
자,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위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해서 지정한 시설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이 있고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 뭐예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서 하는 시설 두 가지가 나눠진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경찰청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들어가지 않죠. 경찰서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뜻이.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보면 경비지도사라고 되어 있죠. 자,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들은 각 경비하는 업체에 만약에 여러 군데가 이제 아파트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을 각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그 근무하고 있으면 이게 잘하는지 이제 업체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사람이 이제 회사에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서 경비지도사라는 사람을 하나 써가지고 이 사람이 뭐예요? 관리를 해주는 거죠. 경비원들을. 그렇죠. 그런 사람을 뭐예요? 경비지도사라고 하죠. 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하는 자를 말하면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그렇죠. 그래서 경비지도사는 그렇죠. 일반 경비지도사란 뭐예요? 기계 경비지도사로 나눠지고 그래서 일반 경비지도사는 뭐예요? 일반 경비 업무를 맡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 경비지도사는 기계 경비 업무만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과목도 다르고 그죠? 예,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경비지도사. 그래서 일반 경비지도사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시신 특호성 있죠. 예, 요게 뭐예요? 일반 경비지도사가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일반 경비지도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비 업무를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시신 특호송 그렇죠? 예, 됐습니다. 시설 경비 업무, 그다음에 호송 경비 업무, 신변 보호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지도사는 뭐예요? 기계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도 감독하는 쪽으로 되고, 그래서 시험 과목도 다르죠. 일반 경비 지도사랑 기계 경비 지도사는 그래서 그다음에 뽑는 따로 뽑기 때문에 별도로 봅니다. 자, 한번 경비원 보겠습니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그렇죠? 예, 이제 경비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비업 나왔고. 1번 그다음에 뭐예요? 2번 경비지도사 나왔고 세 번째는 이제 경비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경비원은 자,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자,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 경비원 그다음에 특수 경비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경비원과 뭐야? 특수 경비원을 맡게 됩니다. 특수 경비원은 특수 경비원만 맡게 되죠. 그렇죠? 예. 헷갈리면 안 되겠죠. 예. 경비지도사 1기고 경비원은 뭐예요? 1특이죠. 특수경비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 특수경비 업무를 담당하죠. 예. 법인. 자 우리가 이제 경비업자. 자 이 경비업자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비업자가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하겠죠. 파견하게 되는데 요 경비원이라고 말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 경비 지도사들이 특수경비원도 관리합니다. 근데 그렇죠. 예, 여기. 그런데 따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특수경비원은 성격상 뭐예요? 청원경찰과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청원경찰 보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무기 사용하는 청원경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보겠습니다.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총, 소총을 말하죠. 따라서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이나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없다. 예, 무기.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되어 있죠. 집단 민원 현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제 집단 민원 현장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데모나 큰 투쟁 같은 게 있는 지역이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매년 나오죠. 자,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은 그 싸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불법 행위가 많이 하죠. 뭐 구사대 이렇게 하고 폭력행위니까. 자, 도동도합법 노동조정관계법에 따라 노동관계자가 노동쟁의 조정을 시한 사업장에 쟁의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쟁.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정비 사업과 관련돼 있는 거. 그렇죠. 정비 사업과 관련 정쟁이죠. 예. 정비 사업. 그 다음에 특정 시설이 설치가 된 민원이 있는 장소. 민원. 그렇죠. 민원. 그 다음에 주주총회와 관련된 이해갑의 주주총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자 그다음에 토지 등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의 법적 권리, 그렇죠? 자 그다음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체육행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1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다음에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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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집행. 그렇죠. 자, 국회에서 정쟁을 일삼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큰 집행을 해야 되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몇 명은 모여야 돼요? 100명은 모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100명은 모여야 돼. 민주권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정쟁이 많아. 그래서 민주권을 국민주권을 갖다가 대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100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대목을 하겠죠. 자, 이런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고 자,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죠. 100명. 그렇죠? 100명은 이거는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분쟁인데 이거는 분쟁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고 행사만 있는 거예요. 분쟁이 없고 나머지는 다 민원이 갈등이 있는 건데 이건 갈등 자체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100명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그렇죠?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그렇죠? 예. 그래서 쟁의나 민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밑에 그 집단 민원 현장에 관련된 특별 규정들이 있는데 이 집단 민원 현장은 거의 매년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됩니다. 그 내용 가지고. 그래서 배치 허가. 배치 허가는 뭐예요? 48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치 신고야, 배치 허가야. 허가. 원래 배치는 신고인데 내가 어디 이제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면은 꼭 그 안에 이제 정식적으로 알지 않은 뭐 용역 깡패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죠. 집단 민원 현장의 경비원 명부 작성 비치 의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이 껴들어갈 거 자격 없는 사람이 집단 민원 현장의 경비조사 선임 배치 의무는 이 싸움이 많이 나고 분쟁이 나니까 아예 돌아다니지 말고 붙박이로 있어라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까 보면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집단 민원 현장에 아예 상주하고 있어라 그 얘기죠. 상해, 폭행, 체포, 감금의 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 5년 미경과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를 제한합니다. 즉 깡패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한다?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경비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경비법인. 마지막으로 그렇죠? 경비법인인데 다섯 번째 건데 이제 경비법인은 자 경비 회사를 갖다 법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비는 다 법인만이 할 수 있고 회사를 설립할 때 개인은 안 돼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 뭐 자본금 1억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경비법인, 경비업체는 다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비법인에 대한 요건이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봤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업법은 8개의 장이 31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나눠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해할 부분은 뭐예요? 주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암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일단 지식청에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이 주로 뭡니까? 숫자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검토해 보면은 첫 번째 들어갔던 내용이 경비업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경비업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육성, 발전, 관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건전한 운영을 목표로 한다. 육발관이죠. 육발관. 육성, 발전, 관리. 그렇죠? 자, 경비라는 것은 뭐예요? 경비업이라는 사적인 도급 계약을 하는 거죠. 경비업을 해달라 해서 위임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비업에는 뭐야? 이제 시신 특호성하고 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기계 경비조사가 맡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일반 경비조사가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 신변보호, 특수, 호송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설 경비 업무 보자. 그래서 대상이나 인물에서 대상은 뭡니까? 장소죠, 장소.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뭡니까? 또 도난이나 화재나 혼잡을 맡기 위해서. 그래서 혼잡 경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참고로 혼잡 경비라는 말은 없어요. 혼잡 경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뭐 시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파트 경비에 해당하고 호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은행 물건 그렇죠. 물건 이런 것들 혼잡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물건. 그래서 현금 호송백 같은 걸 갖다가 그렇죠.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하는데 전일까지 얘기해 준다 그랬죠. 전일까지. 그렇죠. 예, 항상 출발지를 기준해서 경찰서에 얘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변보호만은 보디가드죠. 그래서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장소에 대해 그래서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콘서트에 대해서 사전 24시간 전에 통지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보디가드가 부족하다 보면 경찰력이 투입되겠죠. 자, 기계 경비 업무는 이제 시설 외에 있다는 거죠. 그 시설 안에 붙어 있으면은 이제 시설 경비 업무인데 바깥에 있으면서 그 시설을 갖다가 관제 시설을 통해서 모니터나 CCTV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야 대상하는 금은방이 있을 거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출장소들이 있죠. 출장소들이 보통 2대 차량 갖고 움직여서 25분 만에 가는 이리 오세요에서 25분 만에 주파하는 관제 시설이 여기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락이 가면 얘네가 여기서 출동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 원래 25분에 주파하기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25분에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출장소를 두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경비업무는 국가 중요시설 같은 경우에 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 초원경찰과 유사하다 그랬죠. 성격이 경찰. 자, 그래서 국정원장이라든지 그렇죠? 국방부 장관 이렇게 말씀드렸죠. 경찰청장은 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럼 경비지도사는 뭐야? 일반 경비지도사는 뭐야? 기계 경비 지도사가 있다. 그래서 시험 과목도 다르고 뭐야? 그 관리하는 것도 다르다. 경비원 같은 경우는 뭐야?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이 있는데 일반 경비원은 뭐야? 시신 특호성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걸 일반 경비원. 그다음에 기계 경비원은 뭐야? 기계 경비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계 경비 주소가 되는 거 일반 특수 경비원이 되는 거죠. 특수 경비원은 처원 경찰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랬죠. 예. 우리가 뭐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쟁이 생기는 지역들이 많다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그렇죠. 민주 투쟁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민주 그렇죠. 주민들 집단 민원 현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분쟁이 없는 곳은 딱 하나 있죠. 1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행사, 체육 행사나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쟁이 없이도 뭡니까? 집단 민원 현장을 보고 이 집단 민원 현장은 배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싸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싸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경비 법인을 갖다가 세우는데 개인은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개인은 할 수가 없고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법인이어야지만 경비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경비업법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처음에 공부 방법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느 부분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두면서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고 그 부분을 주의 있게 읽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분하는 분류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경비업의 허가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들어간 내용들 잘 정리 숙지하시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지 그냥 또 바로 강의로 넘어와서 급하다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나시면 단 10분이라도 잠깐 여러분들 동영상을 잠깐 꺼놓고 또는 정지해 놓고 10분만이라도 이렇게 노트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외우는 습관을 해야 그거 정리가 되어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데 가끔 동영상 들으실 때 그냥 쭉 막 10강을 하루에 다 들으시는 건 좋은데 소화를 못 하시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설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30분 정도 들었다고 치면은 30분 정도 들었다고 치면 그걸 다 최소한 10분 정도는 노트 정리 같은 거 날짜하고 강의에서 1강 뭐뭐뭐 내용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야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복습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10강을 듣더라도 10강의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노트를 하나 반드시 뭐 경비업법 노트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를 해서 꼭 노트가 아니라도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이 날짜 적고 공부하시면 꼭 한꺼번에 복습하실 때 뭐야 이게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나중에 뭡니까 10페이지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A4 용지 10페이지면 충분히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프링 노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